안녕하세요, 로버튜브. 오늘은 OLED 원조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일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든 OLED TV는 LG에서 시작한다. 최근 일본 가전 매장에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LG전자가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지난 2017년에 제작한 OLED TV의 광고 카피인데요. 이를 두고 일본에서 연일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갑론을박은 LG가 해당 광고 카피를 제작했을 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OLED의 원조가 어디냐는 것에 대한 논란이 무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전히 한국이 OLED의 원조라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일본인들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LG가 제작한 광고 카피는 세계에서 OLED TV 패널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LG 디스플레이와 OLED TV의 원조인 LG전자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자자하기에 지금도 일본에서 해당 문구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던 관련된 광고 영상의 댓글에서 여전히 일본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OLED 기술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OLED의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 보였죠. 원조가 한국이라는 사실에 그저 충격과 놀라움을 표현하는 사람만 있었다면 좋겠지만 역시 예상처럼 말도 안 되는 악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기술을 훔쳐서 성장한 주제에 어떻게 이런 광고를 대놓고 올릴 수 있냐라며 화를 내기도 했고,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제일 한국인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라와 같은 맥락과 맞지 않는 악플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실을 인정하자는 반론도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댓글이 많아 보였고, 분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혐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술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라는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LG전자의 광고 카피가 3년째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기업들은 일본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생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2분기 실적에서 한국의 삼성과 LG, SK 하이닉스 등은 급성장하는 성과를 거둬냈죠. 반대로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도요타 도시바는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23% 늘었고, SK 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은 무려 205%에 달했습니다. 또한 LG화학이 파나소닉을 추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올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3%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LG화학은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고, 파나소닉을 누르고 전기차 배터리 1위 자리를 차지해냈죠. 이익은 무려 131%나 늘어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앞서 언급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LG화학 등에 비해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52%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부진한 성적이겠지만 이마저도 일본 경쟁업체들을 압도해버리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2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98% 급감했기 때문이죠. 혼다는 심지어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몇몇 일본인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도요타와 혼다도 이렇게 힘든 상태인데 다른 나라 기업의 성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려버린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도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압도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일본에서는 니케이 비즈니스의 10년 전 기사 내용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 보도된 기사에는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니케이 비즈니스는 삼성과 LG,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를 4대 천왕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따라잡고 있는 이유를 위기 극복 DNA라고 표현했죠. 기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한국의 기업들의 위기 극복 DNA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위기 때 가감한 투자를 진행하며 큰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니케이 비즈니스의 기사가 보도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것을 넘어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죠. 짧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이뤄낸 우리 기업들의 저력이 대단한 부분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질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출 규제라는 꼼수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초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은 별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전했는데요. 보도의 주된 내용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한국의 반도체 부문은 현재까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한일 갈등이 또 한 번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본이 보복을 하게 되면 양국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겠지만 한국보다는 일본의 경제적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제대로 된 분석을 보도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게다가 작년 한국에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은 엄청난 단합력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되었는데요.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지난달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 규제 전후 한국에 진출한 일본 소비재 기업 31곳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1.3%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보복을 운운하는 일본에 또 한 번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